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해가 좀 났으면 했는데 제 바람대로 정말로 해가 나서 간만에 굉장히 기분 좋은 오전입니다. 제가 칼슘제를 살포를 했는데 칼슘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사실 칼슘제의 역할을 한번 읽어보면은 마치 칼슘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오, 기능을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니까 칼슘제를 줘도 다육이가 문제가 생기겠죠? 우선은 제가 요번에 만든 난가 칼슘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용법을 대략 2008년 정도에 이게 알려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천연 뭐 친환경 막 이렇게 이제 고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 팀에서 만들어낸 건데요. 이 칼슘제는 꼭 이제 난각 칼슘제가 아니더라도 칼슘제가 기능과 특성 뭐 이런 설명을 할 때 요 이제 계란 껍질 자체는요. 탄산 칼슘이 90.9%, 단백질이 7.56%, 뭐 지질이 0.24% 이렇게 마그네슘도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칼슘제보다 많이 우수하다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계란 껍질에 있는 유용한 유기물에 이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도장을 억제한다고 해요. 도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웃자라는 거고 이제 해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뻗어가는 건데 웃자람을 방지를 한다는 거죠. 도장을 억제하고 작물을 단단하게 하고 저장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실험을 할 때에 대표 식물들을 하는데 아마 장미, 화훼에서는 장미로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미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 이제 화훼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육도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집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난각칼슘 만들어 갖고 살포를 해줘요. 이제 이렇게 관엽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작물의 인산 흡수력을 높이고 작물의 생식 생장을 돕는다고 해요. 생식 생장은 이제 작물이 이제 꽃을 이제 열매를 맺는 애들은 꽃을 이제 잘 피워야 돼서 생식 생장 이제 꽃 피워서 성장하는 생식 생장이 있고요. 자구를 내서 이렇게 생장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 이제 영양생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고온기 칼슘 결핍 장애를 해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고온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 칼슘 흡수력이 떨어진대요 식물들이. 그러니까는 떨어지니까 도장도 생기고 이제 물러가지고 물음병도 더 자주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고온기 칼슘 결핍 장애를 해소를 해서 그러니까 칼슘제를 일부러 줘가지고 여름철에 줘서 이제 각종 병해충과 저장성을 높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각종 이제 원인이 생긴다. 여러분들의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모든 원인들이 칼슘이 부족하면 생겨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칼슘제를 살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도장을 조금 억제하는 효과. 그다음에 뭐 잎과 뿌리, 그다음에 줄기를 좀 단단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 한마디로 뭐 물음병이 조금 더 예방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조금 더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칼슘제를 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장에 중점을 두는, 그러니까 성장 자체에 목적을 두는 그런 영양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뭐 단백질 파우더나 이런 거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비타민 같은 미네랄 뭐 이런 거를 섭취하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칼슘제가 하는 역할이 이제 그렇고 칼슘제가 부족해지면 심각해진다. 뭐 이런 이제 글이 같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작물에 중점이 조금 맞춰져 있어서 화해에서는 조금 안 맞는 내용들도 있지만 근데 어차피 얘네들도 이제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화해도 다육도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왜 칼슘제 여러분들 봄 가을에 살포하라고 하잖아요. 봄 가을에 그거는 뭐 가을은 좀 모르겠지만은 이제 봄에 이제 살포를 하는 거는 뭐
이게 성장을 촉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장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요. 도장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장을 억제한다는 거는 웃자람을 막는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조금 막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생육기에 있는 아기들이 잘하지 못할 수도 있거나 이제 그런 다른 이제 반대편 사이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 칼슘제를 살포하는 거는요. 여름에는 고온기에 칼슘이 흡수되는 게 장애가 생긴대요. 그래서 고온기에 칼슘제를 한 번씩 살포를 해가지고 여름에 화상, 다육이 일소현상, 다육이들 타는 현상들을 이렇게 막는데 칼슘제를 살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슘제를 살포하는 시기는 저는 가을보다는 봄, 여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하는 거고 겨울에는 어떤 영양제든 간에 겨울에 이제 다육들이 이제 생육이 이제 거의 이제 멈추죠. 사실은 거의 멈추고 그냥 이렇게 겨울은 버티기라는 그런 계절에는 그런 걸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주면 안 되니까 저는 칼슘제는 가을에도 물론 단단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칼슘제는 챙겨주는 게 칼슘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다육은 봄, 가을에만 살포한다 생각하시는데 여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줘갖고 좀 단단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옷을 입는 것처럼 애들이 단단해지지 않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정말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으면 뭐 안 될 작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겠죠. 그래서 안 해주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번 시간 제가 거리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는 항상 제 영상에 새롭게 접속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 영상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 방울복랑은요, 제가 이거를 얼마에 샀더라? 가격 착하게 사가지고 와서 진짜 방울복랑을 제가 계속 실패했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안 사고 싶었는데 얘는 왜 샀냐면 마지막이야. 진짜 이번에도 안 되면 안 키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사갖고 왔어요. 언제 샀냐면 2020년에 사가지고 여름 직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적심을 했어요. 근데 자 한참 됐죠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인데 목대에 애기들이 또 훌렁훌렁 떨어졌었는데 저렇게 다시 또 새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어젯밤에 보면서 아 진짜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너 진짜 참 예쁘다. 취솔송은 햇볕을 많이 받았더니 색감이 완전 그냥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색감과 피부를 하고 있습니다. 까라솔. 제가 까라솔을 진짜 착하게 샀다고 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착하게 사냐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1,000원 다육이를 판매하는 곳이 이제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디여서 그거 이제 모란정도 예전에 1,000원이었고 거기도 가봤어요. 그리고 어디였더라? 빨간 바지 사장님께서 판매하시는 곳도 저는 가봤거든요. 진짜로 참, 다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죠. 그랬었어요. 음. 햇볕이 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어쩌냐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 화분에다가 진짜로 왜 영양제라고 하는 비료 있잖아요. 알비료. 그 알비료를 하나씩 살짝 얹어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절대 여러분이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있었는데 이걸 하나하나 화분 사이즈에 맞게 그러니까 5cm 미만에는 5cm 정도 전후면 하나, 10cm면 양쪽이 2개, 뿌리 근처에서 멀게 이게 이제 사용법이고 물을 줄 때마다 그러면 씻겨 내려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런 영양제라든가 비료를 안 주고 있었어요. 있어도.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은 있어도 안 줘서.
근데 이제 줬어요. 분갈이를. 아, 얘는 진짜 화분이 밀집도가 너무 높아. 이런 애들은 화분 속이 지금 뿌리가 어떨지 상상이 가거든요. 너무 밀집도가 높고, 요 애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을 것 같아. 분갈이를 많이 해보면 다육이 상태라든가 목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대충 뿌리가 얼마만큼 찼겠다라는 거를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런 거는 분갈이를 당장 안 해주면 영양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분갈이하는 이 흙에 영양을 담당을 하는 그 성분이 보통은 저는 상토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마사에도 엄청 소량의 미네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상토가 보통 우리가 30% 미만이잖아요. 30% 미만으로밖에 상토가 없고, 나머지는 다 배수를 위해서 우리가 돌로 얘네들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 30%의 상토가 갖고 있는 영양의 유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토는 씨앗 발화 시기인 45일에서 60일, 짧게는 30일에서 길게 해봐야 60일간의 영양만 배합을 해가지고 상토에다가 이걸 넣어서, 보통 엽채류 종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엽채류의 씨앗 발화용으로 상토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화훼 산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화훼를 위한 그게 따로 있게 이렇게 포장을 해줘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근데 거기에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상토에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주요 성분들은 코코피트나 피트모스가 위주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질석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첨가를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질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씨앗 발화하고 씨앗이 유묘들이 그러니까 뿌리를 빨리 내리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 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토에다 이렇게 심는 요 화분이 이제 60일 정도? 길어봐야 60일 정도면 그 상토 30%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끝난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만 남냐면 보수성만. 나머지 70%는 배수를 위한 배수성 강조의 배합물이고, 30%는 물을 머금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보수성만 남는 거죠. 이제 그 상토가 그렇다면. 원예용 상토라고 목적이 따로 나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엽채류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바꾼 게, 좋아, 이 우리가 사용했던 30%의 상토가 영양을 다 했어. 뭐 진짜로 그 상토가 그렇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 다육들이 영양도 없이 물만 갖고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배수성, 보수성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영양을 더 제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영양제를 사용을 하는 게 괜찮겠구나,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저도 많은 공부를 했었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하고, 보고 듣는 것도 많았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키우시는 분들이 영양제를 제공을 하는 게 단순히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등치를 키우고 싶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저와 같이 이런 상토가 이런 기능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러신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에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영양을 제공하려고 하면 분갈이를 하거나, 혹은 상토 성분을 따로 더 해주거나, 영양제를 안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 화분에 그 상토 성분을 더 높여갖고 배수성에 장애를 주지 않는 그런 그 방법으로도 다육 화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영양제, 혹은 이제 우리가 비료라고 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4년차 됐는데 이제서야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화분 하나에, 작은 화분에는 한 알, 그 다음에 큰 화분에는 2알씩 이렇게 얹어줬는데, 뭐냐 궁금하다 이제 막 이렇게 실 텐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까운 다이소마트에 가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다니시는 그 농장,
가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소개하는 그 영상에서도 간혹가다 이야기를 드리지만 자 고렇게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와우 여기 베라긴즈가 꽃이 폈어요. 베라긴즈의 꽃은 여러분 딱 보면은 약간 그 그랍토 페탈룸 속의 느낌의 꽃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살짝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꽃하고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이 다육의 이름 그 다음에 이름을 할 때 학명을 해가지고 어떤 속의 다육인지를 보시면서 꽃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그것도 재밌어요. 하나의 정형화된 꽃으로 이렇게 있진 않아요. 에케베리아도 약간 느낌이 다르고요. 그랍토페탈룸 속 꽃도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셋업 느낌의 꽃들도 살짝 느낌은 다릅니다. 금요일 오전 거리대에서 다육이 이제 칼슘제 준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저는 이따 오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